네,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네, 유튜브 매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고 수익화가 가능한 유튜버들은 광고를 통해서 저희와 수익을 나누고요. 그 외에 멤버십이라든지 또 그 머천트 판매라고 하는데요.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들을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 좋아요 등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해서 더 많은 노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조회수를 얻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 맞죠? 네, 좋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에 붙는 광고 수익을 구글도 받고 있죠? 네, 저희가 일부 갖지만 그 크리에이터 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수익 구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유명인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참사 관련해서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인까지 욕되게 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폐륜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가 수익을 공유받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사장,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수백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22년 10월 29일 당일 밤에 158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59번째 희생자인 16살 어린 소녀는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에 참사 발생 2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댓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노조가 기획한 사고다. 사탄 신봉자 수십 명이 고의로 일으켰다. 마약 사탕 테러 사건이다. 희생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려고 몰렸다 등의 댓글들이 이미 법원에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는 논란이 될수록 노출이 많이 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수익 구조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활개치는 구조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추정 매출이 12조예요. 그중 유튜브 광고 매출 3조 8,400억 원입니다. 이 3조 원이 구글이 사이버 레커와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가수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구글 본사를 통해서 유튜버 탈덕 수용소의 신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변호사는 국내에서 37번의 신원 확인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서 구글 미국 본사로부터 신원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해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평범한 시민들인 참사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처벌을 위해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려하시는 사항 알겠지만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실 것입니까? 최소한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의 신원 정보 제공 결정이 나온다면 구글 코리아가 본사를 통해 받아서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글 코리아가 손 놓고 본사 통해서 받아라 라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륜을 묵인하는 동안 고통받는 것은 일반 대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돈만 벌면 장땡입니까? 그 돈 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훈 사장, 구글은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 속뜻을 들여다보면 현지에는 법률이 없으니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들립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사자 명예훼손까지 그리고 제 돈벌이를 위해서 그 모든 이런 위법적인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유튜브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유튜브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튜브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번 이익 자체를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우려사항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소비되는 콘텐츠 대부분 정상적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특히 댓글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수익은 없고요. 또 우려하신 영상들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화 의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실 거죠? 3분 더 쓰십시오. 네, 추가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 사무총장 질의하겠습니다. 네. 류일임 씨가 일신상의 사유를 핑계로 위원장직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함께 꿈꿔왔던 동지가 떠났는데 기분 어떠십니까? 아쉽습니까? 아니면 이미 얻을 건 다 얻은 상태라 상관이 없으십니까? 불법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음흉하게 지금 온갖 구린내 나는 일들을 다 꾸미던 류일임 씨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들이 드러나자 결국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놓고 핸드폰을 갈아치우면서 증거까지 인멸하다니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이현주 사무총장은 혹시 핸드폰 바꿨습니까? 최근에? 아니요, 안 바꿨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류일임이 도망갔다고 해서 류일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일임이 저지른 방송 장악 폭주 그리고 불법 민원 사주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고 앞으로 다시는 류일임 같은 희대의 망나니가 방심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류일임의 수족이 되어서 불법 만행에 부역한 자들 역시 함께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밀실 야합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방심위 안에서 류일임 사단을 꼽자면 단연 이현주 사무총장과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류일임 체제에서 발탁이 되었고 고위직 1급 승진, 달콤한 선물까지 받은 분들 아닙니까? 류일임을 위해서라면 공직자의 양심 따위는 버렸고 류일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분들입니다. 특히 류일임 민원사주 감사에서 전결권자 이현주 사무총장 맞죠? 이현주 사무총장과 감사 실행자 박종현 실장이 짬짬이 감사, 봐주기 감사, 그리고 범죄 은폐 감사 하지 않았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류일임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수차례 셀프 연장 반복하셨던 거,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했던 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원 사주에 대한 명백한 진술과 정황이 지금 증거 넘쳐났는데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궁색한 이유로 감사를 덮었습니다. 부실 감사는 곧 국민 비판에 부딪혔고 결국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심위의 감사를 부실 감사로 결론짓고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감사와 관련된 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사무총장이 감사 전결권자 아니었습니까? 전결권이란 것은 감사의 개시와 보고에 대해서 결재하는 것입니다. 박종현 사무총장에게 수시로 감사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사무총장으로부터 부실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류일임은 패전 장수처럼 도망을 쳤는데 류일임 사단은 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언제 사퇴하시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사무총장과 감사실장의 부역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적절치 일말의 않은 양심이 말씀입니다. 남아있다면 류일임 씨가 불법적으로 지시한 거 본인이 불법적으로 박종현 실장이 지시한 거 양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부역이라고 말씀하신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저를 평가를 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왜 나왔어요? 부역이란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와서. 네. 그거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정해진 자리에서 제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함부로 부역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도 인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류일임 위원장이 멋진 존경하시나요? 류일임 위원장?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존경하시나요? 저한테 부역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시나요? 류일임 위원장을 존중하시나요? 존중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얘기하기 싫은 건 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희림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그 존재 근거를 무너뜨린 위원장인데 이 세상에 제가 방송위부터 방심위까지 봤지만 위원장이 나서서 청부 민원 동생이 민원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위원장이 하는 일을 정말 방송 독립을 그 방송의 공정성을 짓밟는 심의를 주도한 위원장의 역할을 견제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거는 아니, 위원님들의 조건입니다. 들어가세요. 입장입니다. 유희림이 죽여놓은 방심위 직원들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파렴치 않고 부끄러워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